1919년 시카고 인종폭동은 미국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증가하던 인종 갈등이 폭발한 사건 중 하나로 붉은 여름이라고 불리는 1919년의 일련의 인종폭동 중 가장 치명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배경과 긴장 고조 1차 세계대전 이후 시카고에는 많은 흑인들이 남부에서 이주해 왔습니다. 이들은 주로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으려 했는데 이는 백인 노동자들과의 경쟁을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시카고의 주택시장에서도 인종분리가 강하게 존재해 흑인들은 열악한 지역에 몰려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 맥락 당시 미국에서는 클럭스 클랜 KKK의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백인 우월주의적 사고가 만연했습니다. 전쟁 후 흑인 군인들이 인종평등을 요구하면서 긴장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폭동의 발단 1919년 7월 27일 시카고의 한 해변에서 흑인 소년 유진 윌리엄스가 보트를 타고 수영하다가 백인들로부터 돌을 맞아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원인은 흑인과 백인 해수욕구역이 나뉘어 있었고 윌리엄스가 실수로 백인 구역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인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자 흑인 공동체는 분노했고 이에 대한 반발로 백인 폭도들이 흑인 거주지로 쳐들어가면서 폭력이 격화되었습니다. 폭력의 전개 일주일간의 충돌 폭동은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이어졌습니다. 38명이 사망 흑인 23명, 백인 15명, 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수천 명의 흑인 주민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경찰과 군대가 동원되었지만 백인 폭도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동조하는 경우도 많아 폭동은 쉽게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와 여파 피해와 여파 시카고 인종폭동은 미국 전역에 걸쳐 인종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장기적 영향 이러한 사건들은 미국 민권운동의 초기 계기를 마련했으며 흑인 공동체는 더욱 조직화되고 결속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종적 긴장은 그 이후에도 수십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붉은 여름의 맥락 1919년 한 해 동안 워싱턴 D.C., 텍사스, 아칸소, 일리노이 등 여러 지역에서 인종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력의 원인은 공통적으로 전후 경제적 불안과 인종적 편견이었습니다. 폭동의 경과 폭력의 확산 7월 27일 유진 윌리엄스의 익사 사건 이후 백인들과 흑인들 간의 충돌이 계속되었습니다. 폭동은 주로 시카고 남쪽의 흑인 밀집 지역인 사우스 사이드에서 발생했지만 점차 시카고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흑인과 백인들이 거리에서 대치하면서 집단 폭행과 총격전이 이어졌고 양측은 서로에게 공격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백인 폭도들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하거나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흑인들은 경찰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폭동 중에 벌어진 일들 흑인들의 저항 시카고의 흑인들은 처음에는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에 불만을 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동의 일환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려 했습니다. 일부 흑인들은 자위대를 조직하여 집과 사업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흑인 출신의 유명한 인물들, 예를 들어 당시 유명한 운동가인 듀보이스는 흑인 공동체의 자주적인 방어를 촉구하며 흑인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백인 폭도들 시카고의 백인 폭도들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흑인들을 공격하며 흑인 상점과 주택을 파괴했습니다. 이들은 종종 경찰과 협력하거나 경찰이 제대로 개입하지 않는 틈을 타 공격을 자행했습니다. 백인 폭도들이 공공장소에서 공격을 벌이는 동안 흑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폭력적인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카고뿐 아니라 당시 미국 전역에서 인종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폭동의 결과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총 38명이 사망했고 그중 23명이 흑인이었으며 15명이 백인이었습니다. 또한 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많은 흑인들은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강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흑인 지역의 상점과 건물들은 파괴되거나 방화되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영향. 시카고 인종 폭동은 당시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던 인종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을 전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폭동 이후 흑인 공동체는 더욱 단결하여 미국 민권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흑인들의 자아, 존중과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이 점차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는 후에 마르틴 루터 킹과 같은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민권운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자 문제. 1919년 폭동은 인종 갈등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안정의 표출이기도 했습니다. 전후 경제 불황, 노동시장의 경쟁,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경제 구조 등이 맞물리며 폭동을 유발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흑인들이 일자리와 주거지에서 점차 증가함에 따라 백인 노동자들은 위협감을 느끼며 흑인들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노동운동과도 관련이 있었고 계층 간 갈등을 더 부각시켰습니다. 시카고 정치의 변화. 폭동 이후 시카고시 정부는 인종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고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론. 붉은 여름과 그 여파. 붉은 여름은 1919년 여름 동안 전미에서 발생한 여러 인종 폭동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시카고 인종 폭동은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이는 미국 사회에서 인종 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의 심각성을 부각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폭동은 민권운동의 초석이 되었고 특히 흑인 사회는 더 강한 정치적,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당시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큰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 사건은 결국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남았습니다. 1919년 시카고 인종폭동의 심층적인 배경과 결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미국 내 인종관계와 사회적 갈등의 복잡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이 폭동은 단기적인 충격을 넘어서 미국 역사에서 인종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배경. 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산업화와 흑인 이주 1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의 대도시, 특히 시카고는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흑인들이 남부에서 북부의 공장 일자리를 찾아 이주했으며 이는 대이주라고 불리는 현상의 일환이었습니다. 남부에서 북부로 이주한 흑인들은 주로 저임금 일자리나 숙련되지 않은 일자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흑인 노동자와 백인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전후 경제적 불안정과 실업률 상승이 이러한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주택 문제와 인종 분리. 시카고와 같은 도시에서는 흑인과 백인 간의 주택 분리가 심각했습니다. 흑인들이 북부로 이주하면서 주거지가 부족해졌고 흑인들은 대체로 백인들이 거주하지 않으려 하는 가난한 지역에 몰렸습니다. 이러한 주택 분리는 빈곤, 교육 기회의 부족, 건강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키며 결국 인종적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정치적 분위기. 당시 미국은 진보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이 있었으나 반대로 백인 우월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쿠클럭스 클랜 KKK과 같은 극단적인 단체들이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후 노동운동이 격화되면서 노동자 계급 간의 긴장도 커졌고 이는 흑인과 백인 간의 경제적 경쟁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폭동의 전개와 양상. 7월 27일의 사건. 유진 윌리엄스의 익사 사건이 폭동의 기폭제가 되었지만 이 사건은 시카고에서 진행 중인 더 큰 사회적 갈등의 단편적인 사례일 뿐이었습니다. 흑인 소년이 익사한 뒤 경찰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이후 백인 폭도들은 흑인들을 공격하며 폭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력 사건을 넘어서 당시 미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폭동의 진압. 폭동이 격화되면서 시카고 경찰은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종종 백인 폭도들에게 유리하게 대응했으며 흑인들에게는 대개 폭력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군대가 개입하기는 했지만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부족과 민간인들의 폭력적인 대립은 폭동을 더 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폭동은 주로 흑인들이 거주하는 사우스 사이드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흑인 상점이나 주택들이 주요 타겟이 되었습니다. 폭도들은 흑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협하기 위해 사업체를 파괴했고 이는 흑인 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폭동의 결과와 사회적 영향.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폭동으로 인한 총 사망자는 38명이었으며 이 중 흑인 23명, 백인 15명이었습니다. 5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여러 천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시카고 사우스 사이드의 흑인 거주 지역은 대부분 파괴되었고 흑인 상점과 주택들이 불타거나 파괴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이주해야 했습니다. 사회적 변화와 민권운동의 촉발. 폭동은 민권운동의 초기 촉매제로 작용했습니다. 흑인 사회는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더 높였고 이는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에 걸쳐 일어난 더 큰 민권운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듀보이스와 같은 흑인 지도자들은 폭동 이후 흑인들의 권리와 자립을 강조하며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과 같은 인물들이 민권운동을 이끌면서 이러한 사건들은 더 큰 민권운동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미국 내 인종 갈등의 심화. 폭동은 미국 사회에서 인종 간의 불신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시카고를 포함한 북부의 대도시들은 흑인 이주자들의 유입으로 인한 갈등을 겪었고 이는 백인 우월주의와 흑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폭동은 흑인들의 자주적인 조직화와 투쟁을 촉진시켰고 이로 인해 미국 사회는 서서히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시카고 인종폭동의 유산. 1919년 시카고 인종폭동은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은 미국 내 인종적 갈등,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경제적 경쟁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단기적으로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민권운동의 초석을 다지며 흑인들의 권리 향상과 사회적 평등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시카고 인종폭동은 단지 한 번의 충돌이 아니라 미국 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인 인종적, 경제적 갈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